네, SK 하이닉스의 오늘 주가를 보면 마이너스 8% 정도 개파락을 띄었고요. 그리고 개파락 뒤에 현재 주가가 또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 SK 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오전장에서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좀 해드리긴 했지만, 이 현재 구간 절대로 일단은 매도할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9월에 있을 이슈와 함께 SK하이닉스에 대한 개별 종목에도 힘, 그리고 이 경기 침체 우려 속에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 기술적 반등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점 구간에서는 절대로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고, 지금 만약 우리가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매도가 아니라 이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과연 내가 오늘 오전장에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미 공표를 해드렸는데, 정확한 좀 앞으로의 고점 신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정보들, 또 실시간으로 나올 수 있는 타점들을 꼭 공유받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좀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결국에 오늘 마이너스 4% 정도 이 나스닥이 급락이 나왔었고, 엔비디아가 10% 정도 하락이 나왔죠. 그 이유가 이 제조업 지수가 또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엔비디아 측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현재 11월에 또 대선이 있잖아요. 그 대선까지 조금 엔비디아에 이런 부품을 지금 공급받기 원하는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좀 늦췄어요. 그러니까 연기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물량들이 이연됐다고 합니다. 이연. 그 이연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 지수가 이 엔비디아 영향도 꽤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가 전월 대비해서 지금 이런 주물량이 또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 지금 줄어든 주물량이 앞으로 11월 대선 이후에 폭발적으로 또 튀어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절대 이게 악재라고 볼 수가 없는 건데, 일단 눈앞에 보인 현재 이런 지표들만 본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안 좋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현재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고, 이 뉴욕 증시가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이 우려 속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나스닥도 한 3% 이상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엔비디아가 장중에 마이너스 9.53%까지, 그리고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2.41%, 총 마이너스 10%가 넘는 하락폭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 시장에, 이 글로벌 시장,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쪽의 흐름들을, 이 매도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수가 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다 보면 결국 지수 추종을 하는 이 외인들의 자금들도 다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좀 실시간으로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매도세를 이끌고 있는 게 결국 CLSA 증권, 그리고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그리고 JP 모건 서울과 같은 이런 외국계 자금,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물량들을 현재 개인과 기관, 우리나라 기관계에서 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다시 한번 이 저점 구간을 좀 지키면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저점을 또 한번 깨면서 그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결국 이 9월 금리 인하라는 게 제가 정말 만 번, 천 번, 만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라는 게 호재가 아니라고. 이게 결국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 인하가 결국 나중에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금리 인하가 앞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갈 때,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9월 금리 인하만 되면 우리 주가 더 상승할 거니까 조금만 참자, 막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9월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고, 저는 10월 초까지는 지금 현재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지수의 큰 하락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또 한 번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가 정말 대응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꼭 알고 가셔야 앞으로 대응이 더 수월하게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 저점을 혹시나 한 번 더 깨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개인들이 지금 저점이다 생각하고 계속 매수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기존 주주들은 이런 저점 라인, 이런 저점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들의 손절을 만들고 주가를 기술적 반등을 올릴 확률도 있고, 혹은 현재 이 쌍바닥 구간에서 그냥 올릴 확률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다 공통점은 바로 이 기술적 반등까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서 봐야 하는 건 결국 기술적 반등 이후에 이 고점 신호가 뜰 때보다 바로 우리가 매도를 해야 한다. 분할 매도라도 해야 한다. 분할 해야 한다. 왜? 그 이후에 지수의 큰 하락으로 SK 하이닉스가 닉스도 주가가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그때 우리가 확실하게 눌림목 자리에서 바닥을 잡아야 한다. 제가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주식투자 명가라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현재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가끔씩 어떤 분들이 뭐 이거 가짜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뭐 캡처 떠서 보여드리면 뭐 사기치지 말라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 진짜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타점에 대해서도 이 방향에서도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 지금 이렇게 주식투자 명가에 대해서 100일의 기적 프로젝트라는 제가 또 텔레그램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와 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으로 오셔서 이런 대응 전략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 함께 저와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010-2011-9671로 저에게 SK 하이닉스니까 하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저에게 이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하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보내주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내시면 제가 링크 여러분들께 다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하이 입장합시다. 하이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 그러면 제가 과연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그러면 끌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 그리고 목표가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차트를 좀 더 크게 볼게요. 자, 크게 보면은 이 상승이 2023년도 3월부터 나왔거든요. 3월부터 줄곧 이렇게 나오다가 이 추세를 깨지 않다가 지금 이런 구간을 추세를 깨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더 이상 공포 심리로 개인들이 또 사지 못하는 구간들이 와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베스트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그런 자리들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여기에서 이런 쌍바닥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기술적 반등은 아마 20만원 위까지는 이전의 전고점 혹은 이 구간을 살짝 뚫어주는 모습까지는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목표가를 확실하게 알고 간다라는 건, 그리고 목표가를 두고 간다라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한 발상이다. 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확실히 고점 신호가 떠도 우리는 매도를 하지 못해요. 왜냐면 나는 20만 원까지 보기로 했는데 주가가 19만 5천 원까지밖에 안 갔어. 그런데도 나는 기다린단 말이야. 아, 이거 20만 원까지는 가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이 고점 신호에 대해서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장은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 파악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수급에 대한 주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주체에 대한 파악 이후에,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이 좀 가야 할 것 같은데,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D램에 대해서 신제품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HBM에 대해서 7세대를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개발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기업이에요. 이렇게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 빠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고점 신호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알고 가셔야 우리가 진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고점 신호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고점 신호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타점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하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은,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만큼은 제가 이런 타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다 해놓고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말도 안 되는 구간에서 매도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 그리고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바로 이 타점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이 타점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다. 이 타점을 우리가 또 어떻게 만들어 나가요?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이 뭡니까?
쌀 때 매수해서 비쌀 때 매도하라가 가장 또 기본적인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 대한 흐름이 안 좋고 섹터에 대한 흐름이 좀 부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시점에서는 이 개별 종목과는 상관없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하락이 나온다라는 건 우리에게 무조건 기회입니다. 그 기회에 대한 단기 고점을 우리는 확실히 파악을 해서 또다시 이런 저점이 나왔을 때 또 매수를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어떤 대응도 없이 그냥 들고만 있으면 이거 절대 못 버텨요. 네, 제가 확실하고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좀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제가 함께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SK하이닉스 하이라고 저기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타점들까지도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SK하이닉스 너무 걱정이 되시겠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다들 파이팅 하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나중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